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공교수, 황태순 시사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받아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새벽에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헌재는 어제부터 이제 과단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날짜를 못 박는 분위기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달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정미 재판관의 지금 권한대행의 퇴임은 3월 13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선고가 될 거냐? 이미 아시는 대로 2월 24일로 변론을 다 끝내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변론을 이때까지 다 끝내고 그 뒤부터 이제 재판관 평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시점, 대개 목요일 날 헌재가 열려서 3월 9일이 목요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도 심판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정미 재판관, 그러니까 지금 소장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일단 박한철 소장도 전 소장도 상당히 단호했잖아요. 그래서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권한대행이 처음에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또 여자분이라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진행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 좀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나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무더기 증인 신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월 말과 3월 초에 어떤 선고 여체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심리가 지연이 되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어떻게 보면 탄핵에 관한 어떤 핵심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제 새로운 게 특별히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증인신문이랄지 그런 걸 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국정부에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되게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걸 보이는 거고, 사실요, 지금 24일 날 변론 종결을 하면 17번 재판을 한 게 됩니다. 네. 근데 다른 일반 형사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재판을 한 번씩 했다고 한다면 1년 7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17번이나 재판을 했다는 것은, 심리를 했다는 것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성숙됐다고 보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께서 주장하는 증거 중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한정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네. 또 뭐 당연히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리 자체가 완전히 성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24일 날 변론 종결에 예정을 한다고 하면 그전에 이제 평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자기 의견들이 개진하고 하는 평의를 거치게 되는데, 네네. 그전에는 한 2주 정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2주라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빨리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적어도 3월 13일 이전인데 이전도 좀 더 빠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이정미 권한대행의 뚝심, 단호한 발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이중환 변호사는 불만을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연 전략이 지금 먹히지 않게 되자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하는 게 문제라 박한철 소장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든 거죠? 근데 정해놓고 한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그 결론을 내린 게 좋겠다 한 것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의 개인 생각이지 헌재 전체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성숙돼 있는지 재판관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낼 만큼 이제까지 쭉 심리해온 것들이 성숙이 됐다라는 거는 그 재판관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한 거지, 거꾸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날짜를 박아놓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 이제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은, 그러니까 2달 넘었다 이런 예, 우리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동욱
이 변호사, 헌재 재판관도 지냈고 소장 지명됐다가 정권 초기에 안 된 분이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재판에서도 이렇게 촉박하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변호사죠. 바로 서석구 변호사도 며칠만이라도 좀 여유를 더 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동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 화요일이죠. 2월 14일 날 처음으로 이제 변론에 참여하게 됐는데 일범은 어저께, 그러니까 이틀 만인 어저께 보니까 자 22일까지 최종 이제 증인 심리 마치고 네. 23일까지 이미 지난 2월 9일 날 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어요. 네. 종합 준비 서면을 내라라고 얘기했고 어제는 보니까 24일 날 변론 종결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이동욱 변호사는 얘기는 아니 일반 재판의 경우도 한 닷새 정도는 시간을 말미를 주는데 네.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얼마라도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정미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꼭 무슨 날짜를 13일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뭐 예를 결론을 내겠다 이런 어떤 포인트보다는요. 네. 가급적 그러니까 이정미 옛날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가급적 많은 네. 헌재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입장을 예전에 그 헌법 소원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견을 냈던 바가 있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7명이 되었을 때는 지금 보면 우리 한간에 나돌고 있는 이른바 기각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2명은 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이 기각설이 돌면서 보면은 만약에 그런 기각설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다 보면 오히려 보면 그 헌법 이번에 탄핵 심리의 어떤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네. 가급적 8명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박한철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명 몫이니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8명 있는 그 가운데라도 뭔가 결론을 내겠다는 것인데 네, 이동욱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촉박한 거 아니야? 20일 날 끝나고 23일 날 종합서면 내고 아니 그거 조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최종 그 시간은 한 닷새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좀 어제 볼멘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중환 변호사는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서 좀 증언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신문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걸 논의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다급한 분위기를 나타냈는데 자 얘기는요. 이렇게 되면 대선 분위기가 이제 짙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박소윤 앵커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만약에 헌재가 3월 9일에 그리고 10일에 최장 늦게라도 10일에 만약에 선고를 하면 대선은 무조건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일이 바로 10일, 5월 10일까지는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4월 26일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빠르게는. 네, 그렇습니다. 바로 50일 전까지 전에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용으로 선고되었을 네, 때입니다. 그렇기 인용을 때문에 전제하는 겁니다. 26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에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면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이 4월 10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과연 그럴 것이냐. 지금 지지율이 3위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면 부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게 되는데 직함이 어떻게 변경됩니까? 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현재 제 직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헌정사상 그야말로 유일한 상황이 유일호 장관에게 맡겨질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직함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유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8글자입니다. 네,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생각이 날 정도로 직함이 길어지는데 아마 정도전이 조선을 개국한 이래 유일호 권한대행이 된다면 가장 긴 직함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것 같다는. 예, 제 물론 생각에 가정입니다만. 네네, 제 생각에 그런 가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도 죽은 김정남이 산 황교안 대행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남의 갑작스러운 피살 사태와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구제역에 대한 조기 진압에 대한 조기 방역 체계의 실패에 따라서 국정 공백이 단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수층들의 그리고 국민 다수의 지지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행이 갤럽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원인도 그런 연유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번에 그 무죄 선고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지사가 미국의 한국형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아마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자로 등장한다면 아마 황교안 대행의 출마는 실제로 좀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홍 대행이요. 만약에 출마를 하더라도 하기 전에 두 가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네. 뭐냐면 특검을 연장할지 말지. 그렇죠. 황교안 대행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요. 우리 그 헌법에 보면 60일 이내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게 있잖아요. 60일째라고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60일 이내죠.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일을 누가 정하느냐? 이것도 황교안 대행이 정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가야 된다. 보통은요, 왜 수요일로 하는가? 이게 화요일 내지 목요일만 되면요. 그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월차를 대고 그 샌드위치 뭐가 되니까요. 그 연차, 그렇게 해서 그 증검날이 휴일. 그러면은 이제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선관위에서 수요일을 투표일로 정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런 뜻이 네.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특검 연장 여부 본인이 정해놓고 대통령 투표일도 본인이 정해놓은 다음에 나 나갈게. 이거 자체가 좀 어떤 모양새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다음에 지난주 국회에서 말이에요. 계속 의원들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오로지 이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전념할 때지 네.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닌 말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더욱더 국정 안정의 그 필요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는 내가 대권 도전할래. 그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출마의 명분을 포착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